네, 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어, 매번 지금 기술적인 분석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어,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삼각수렴 패턴이라든가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플래그 패턴이랑 쌍봉 패턴, 헤드 앤 숄더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을 잠깐 간단하게 뭐 복습을 좀 해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이런 행보 수렴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되더라. 그리고 저항선을 받는 삼각 수렴은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지지선을 만드는 삼각 수렴은 오히려 하락하더라.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쐐기형 패턴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던 종목이 상승 쐐기형으로 상승을 해줄 때 이탈 신호가 나오면서 오히려 추가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보여주던 종목이 하향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 줄 때 오히려 N자 상승 파동처럼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앞 시간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말씀드릴 거냐, 자, 이번 시간에는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플래그가 뭡니까? 깃발이죠, 깃발. 예, 깃발 형태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플래그 패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플러시 플래그, 그냥 상승 추세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 자, 상승이나 하락 이후에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원래 방향대로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블러시 플래그라고 표현을 하고 베어리시 플래그라고 표현하는 밑에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주로 나타난다.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힘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 음.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다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래그 패턴이 나타나면 거의 다 보면 하향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향 추세를 보여주던 친구들이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게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 있고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명확한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은 그건 오히려 하향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던 종목은 상승해서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더라. 이거는 확률적인 부분에서 100%는 아닙니다. 100%란 확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유닛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이게 좀 약간 좀 헤드 앤 숄더 모양이기도 한데, 예.
이런 종목이 단기 급등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다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소위 뭐 우리가 이걸 박스핏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로 이런 걸 플래그 패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플래그 패턴이라고 표현은 실제로 잘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전문가들도 그런 표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냥 박스피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우리 뭐 TV 나갔을 때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상으로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야지 오히려 소비자들이 구독자들이 회원들이 오히려 좀 빨리 이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플래그 패턴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박스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플래그 패턴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쭉 급등 패턴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이런 루닛의 차트, 과거의 차트 모양을 보더라도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뭐냐면 이제 쌍봉 패턴이에요. 쌍봉 패턴. 쌍봉 패턴인데 우리가 뭐 주가가 무너질 때 외봉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힘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쌍봉을 만들어주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N자 상승 파동으로 가려나 했는데 전 고점 부근에서 다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추세가 하향 조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블탑 패턴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그리고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쌍봉이란 표현이 더 익숙하죠.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는 고점이 두 번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되는 차트 패턴이다. 그리고 보통 리테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넥라인이 돌파되면 빠른 추격 매수를 해주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넥이 뭡니까? 넥이 목이죠, 목. 목인데 그러니까 목에서 간당간당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랭라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어깨 높이라고 봐야 되죠. 그 어깨보다 살짝 더 조금 높은 위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빠른 추격 매수해야 된다. 왜? 그건 N자 상승 파동이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형태로 주가가 조정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흐름을 한번 또 찾아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SK 하이닉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찾아볼까요? 삼성전자. 자, 이거 좀 쌍봉 패턴이긴 한데 살짝 항상 이게 주가라는 게 정확하게 쌍봉을 만들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올라갈 듯 하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였죠. 상승 추세였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무너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단기 조정이 크게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쌍봉 패턴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봉 패턴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내가 추격 매수해서 N자 상승 파동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 고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그 이하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이건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그만큼 우리가 손실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열정목을 대응해서 열정목 다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정목을 우리 뭐 공략줄에서 공략을 한다고 해서 그 열정목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분명히 꺾이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시그널을 줄 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 상승한 게 맞았는데 내 예상이 좀 틀렸구나. 그럴 때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디펜스를 해서 내가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대응해 나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열정목 들어가면 열정목 다 수익이 나지는 않아요. 그 중에는 뭐 수익이 잘 나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손실을 주는 종목도 있을 텐데 문제는 손실을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빨리 손절하고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정리하고 그러니까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계속 내 계좌는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쌍봉 패턴이 나와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빨리빨리 추세적인 움직임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쌍봉 패턴에 대해서 뭐 다들 어느 정도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듣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숄더가 뭡니까? 숄더 이제 어깨죠. 헤드 머리죠. 자, 숄더, 헤드, 숄더. 자, 이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여기가 넥라인이 된다라는 거죠. 넥라인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지지선이라고 봐야 돼요. 이 위치가.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지지선을 아래로 조정을 준다?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상승 추세를 절정 부근에서 주로 형성되며 3개의 연속적인 고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좌측 어깨 부분은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장 많고 이후에 거래량이 빠지다가 넥라인을 돌파하면 강하게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거 보기 전에 여기 조건이라 나왔죠. 왼쪽 어깨와 머리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왼쪽이죠. 여기가 오른쪽이고 왼쪽 어깨와 머리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해 주어야 한다. 조건이. 다이버전스가 뭡니까? 다이버전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라 표현하고 컨버전스가 뭡니까? 컨버전스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합쳐진다, 모아진다. 어려운 거 없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거래량의 좌측 어깨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머리 부분은 적어야 한다. 거래량에 있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루닛이 정확한 헤드앤숄더를 좀 보여줬죠. 이 루닛 보면 여기서 보면 명확한 숄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헤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숄더를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뭐 다이나믹하게 쭉 내려갔어요. 자, 이 부분을 약간 축소한 게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숄더, 헤드, 숄더 흐름을 보여주다가 좀 약간 변형된 형태이긴 하죠. 정확하게 숄더 앤 숄더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견뎌보다가 추세를 페이크일 수 있죠. 소위 얘기해서 이런 종목들도 핸들링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핸들링하는 친구들이 소위 얘기해서 다시 올릴 것처럼 하다가 주가를 이제 던진 거죠. 자, 물량을 던진 건데 그러면 이게 숄더, 헤드, 숄더에서 쭉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는데 이게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헤드앤숄더 패턴이랑 똑같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면 추세가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다. 그리고 헤드앤숄더 저 부분을 뒤집어서 보면요, 또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헤드앤숄더를 뒤집어서 보면 거꾸로 보면 상승 추세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 보다 보면 뭐가 좋을까요? 뭘로 한번 해볼까? 현대차를 해볼까요? 현대차. 여기가 그렇죠. 역 헤드앤숄더 어깨 머리 어깨 만들고 여기서 급등 전환됐죠? 이것도 헤드앤숄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숄더, 헤드, 이것도 숄더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반대로 헤드앤숄더 반대가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정상적인 헤드앤숄더가 나온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무튼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플래그 패턴, 쌍봉 패턴, 헤드앤숄더를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들어보고 이게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면은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